김해의 꼭지 공단. 이름만 들어도 왠지 기묘한 느낌이 드는 이곳은 택시 기사들 사이에서 예련히 출몰하는 장소로 악명이 높습니다. 도로에서 발생하는 이상한 사고들, 이유 없이 나타났다 사라지는 정체들, 그리고 산길을 따라 흐르는 정체 모를 소문들. 이곳은 반수미 공단이라는 이름 안에 숨겨진 또 다른 얼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야근을 마치고 공단으로 들어가던 길이었습니다. 도로는 한산했고 가로등 불빛만이 길을 비추고 있었죠. 이야기를 시작한 택시 기사 최 씨는 몇 년 전 꼭지 공단으로 승객을 태우고 간 경험을 회상했습니다. 그날따라 날씨는 맑았지만 도로 위는 뽀얗게 안개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다른 지역에는 안개가 없었지만 공단으로 이어지는 길목만은 유난히도 어두웠습니다. 그때였어요. 갑자기 도로 선다운데 누군가 서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았고 차가 미끄러져 도로 옆으로 밀려났습니다. 그런데 막상 내려서 확인해보니 도로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꼭지공단 도로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지만 중 하나입니다. 사고가 잦은 이곳은 사람들 사이에서 귀신기로 불리며 정체를 알 수 없는 형체가 나타났다 사라지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한 점은 경찰이 조사한 결과 이 도로에서는 장애물도 사고를 유발할 만한 환경적 요인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꼭지공단의 역사는 꽤 오래되었습니다. 1970년대에 처음 개발되었지만 산중턱의 위치의 접근성이 나쁘다는 이유로 몇 년 동안 버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1980년대 초반 소규모 공장들이 들어서면서 다시 활성화되었지만 이내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처음 알려진 사건은 1987년 공단 내 한 공장에서 일어난 폭발 사고였습니다. 그 사고로 8명이 사망했는데 그중 1명은 끝까지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역 주민들은 이 사건을 계기로 공단 주변에서 이상한 현상이 더 자주 발생하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공단 근처에서 불빛이 나타나거나 밤에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소문이 많았어요. 공장 근로자들도 야근 중에 이상한 그림자를 봤다고 하더라고요. 이후에도 꼭지 공단에서는 계속해서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어떤 공장에서는 매년 같은 달에 기계 고장이 발생하거나 직원들이 이유 없이 몸이 아프다는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꼭지 공단으로 가는 길에는 한 갈림길이 있습니다. 이 갈림길은 한쪽은 공단으로, 다른 한쪽은 산 정상으로 이어지는데 이 산길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이야기가 많이 전해지는 장소입니다. 저는 야간 근무를 마치고 공단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산길에 들어선 지 얼마 되지 않아 앞에 맨 여자나 서 있는 게 보였어요. 키롯을 입고 있었고 머리는 길게 늘어뜨린 채 고개를 톡 숙이고 있었습니다. 택시 기사 김 씨는 그 여자를 태우려고 멈췄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문을 열고 태우려고 한 이 여자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도 제 차에 이상한 냄새가 나고 라디오에서 잡음이 심하게 들리곤 했습니다. 산길에서의 목격담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밤중에 길을 걷던 사람들이 이상한 울음소리를 들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짐승 소리인 줄 알았지만 가만히 들어보니 분명 어린아이 울음소리였어요. 그런데 주위를 아무리 둘러봐도 아무것도 없었죠. 공단 내부에서도 기묘한 일이 일어납니다. 특히 밤이 되면 공장 내부에서 혼자 일을 하던 직원들이 겪는 일이 많습니다. 야근 중에 기계가 갑자기 작동을 멈추거나 뒤에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면 아무도 없었지만 그 소리는 분명히 제 이름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직원은 CCTV에서 이상한 영상을 목격했다고 증언했습니다. CCTV 화면에 한 여자가 공장 내부를 걷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여자는 분명 몇 년 전에 사고로 사망한 직원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공단의 과거와 연결되어 있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킵니다.
사고로 희생된 이들의 영혼이 아직도 이곳을 떠돌고 있는 것은 아닐까? 꼭지 공단의 기묘한 사건들은 단순한 우연의 연속일까? 아니면 이곳에 얽힌 무언가나 사람들을 불러들이는 걸까? 지금도 공단 주변을 지나가다 보면 이상한 기운을 느낄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곳은 그냥 공장이 아니다. 어딘가 어둡고 눅눅한 느낌이 들어요. 아무리 태양이 떠도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운듯한 기분이 듭니다. 지역 주민들은 이곳을 떠나야 할 곳으로 묘사하며 공단이 하루빨리 폐쇄되길 바랍니다. 하지만 여전히 공단은 운영 중이며 새로운 직원들이 기묘한 공포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기밀 꼭지 공단은 그저 산업지구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공단이 가진 기밀은 그 어느 산업단지보다 더 끔찍하고 미스터리한 성격을 띠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사람들이 이곳을 지나갈 때마다 이상한 현상들을 목격하고 때때로 죽음의 그림자처럼 끔찍한 사건들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 일어난 이야기들은 단순한 일상 속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다. 그 어떤 현실적 설명으로도 풀리지 않는 기이한 사건들이었습니다. 기밀 꼭지 공단의 역사 속에는 과거의 원한과 얽힌 영혼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들이 여전히 이곳에 묶여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공단 주변을 지나던 사람들이 겪은 이상한 일들은 단순한 사고나 우연으로 치부되기 어려운 사건들이었습니다. 그중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한 구속인의 경고였죠. 이곳은 절대로 가면 안 되는 곳입니다. 그가 말한 이유는 공단이 가진 독특한 원기 때문이었습니다. 과거 이곳에서 수많은 사건들이 발생했고 그 사건들은 단지 물리적인 사고가 아니라 원한을 가진 영혼들의 저주에 의해 일어난 일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의 사고들은 대체로 사람들이 미처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어났습니다. 예를 들어 공단에서 일하던 근로자들은 종종 일 중에 괴상한 느낌을 받거나 누군가가 뒤에서 지켜보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심지어는 기계가 갑자기 작동을 멈추거나 아무런 이유 없이 불빛이 꺼지는 현상도 일어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현상들은 단순히 기계적인 고장이나 불빛의 문제로 설명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저 우연히 지나쳤던 공단 근처에서 이상한 그림자나 소리를 듣고 바로 뒤로 돌아보았지만 아무도 없다는 경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누군가는 길을 걷다가 갑자기 얼어붙은 듯한 느낌을 받았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공단에서 일어난 사건들은 주로 여성의 원한과 관련이 깊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돔새는 한때 무속인으로서 이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줬습니다. 그는 이 지역의 영혼들이 대부분 여자의 원한을 간직한 귀신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곳에 묶여있는 영혼들은 대부분 억울하게 죽은 여성들이다. 과거에는 이곳에서 많은 범죄가 일어났고 그 범죄는 아직까지 이곳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의 말에 따르면 이 여성들의 원한은 쉽게 풀리지 않으며 그들은 계속해서 이곳을 떠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들은 대개 여성을 타겟으로 한 사건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범죄와 연결된 이러한 이야기들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으며 이곳을 지나가던 사람들은 늘 경계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때 이 지역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은 마치 영혼들의 울음소리처럼 계속해서 이어졌고 그 사건들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점점 더 무서운 전설로 변해갔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는 택시와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택시 기사가 어느 날 공단 근처를 지나가던 중 그의 차량 안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택시를 몰고 공단 근처의 도로를 지나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차가 멈추면서 뒤를 돌아보았을 때 아무도 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처음에는 그저 실수로 승길이 내린 줄 알았지만 차를 다시 확인하고 나서도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몇 번이나 반복되었고 택시 기사들은 종종 이 지역에서 기이한 현상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택시 기사들이 겪은 일이 더 끔찍하게 느껴졌던 이유는 그들이 경험한 것들이 단지 택시 안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지역의 도로에는 사람이 없고 차량들이 거의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시 기사는 계속해서 차량을 몰고 가야 했고 가끔씩 택시가 갑자기 멈추는 현상은 더욱 불길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공단을 지나가던 한 사람은 갑자기 자신의 카메라로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찍은 사진에는 이상한 형체가 담겨 있었고 이 사진은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 사진은 마치 귀신의 모습처럼 보였으며 사진 속에서 사람들은 기이한 형체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사진을 찍을 사람은 나는 그저 지나가면서 찍은 사진인데 그 사진 속에서 귀신이 나온 것 같고 말했습니다. 이 사건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으며 그 사진은 인터넷에서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기밀꼭지 공단에서 일어난 사건들은 아직도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들과 목격된 귀신들의 이야기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은 이제 단순한 공포 이야기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의 삶과 일상에 영향을 미친 사건들로 남아 있습니다. 이 공단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늘 조심해야 한다는 정보를 듣고 있습니다. 그들이 겪는 이상한 현상들은 이 지역에서 일어난 무서운 사건들의 일부일 뿐입니다. 이곳에서 일어난 사건들은 아직도 풀리지 않은 채 여전히 사람들을 두려움 속에 가두고 있습니다. 택시 기사인 그 남자는 여전히 그 여성의 모습이 잊히지 않았습니다. 목적지로 삼하는 길, 그 여자는 묘하게도 택시에 올라타면서부터 의도적으로 아무 말 없이 자신을 지켜보았습니다. 처음에 그 여자의 눈빛이 이상하다고 느꼈던 기사는 점차 그 눈빛 속에서 어떤 무언가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그 여자는 말없이 그의 눈을 응시하면서 그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파고드는 듯한 기분을 주었습니다. 그 기분은 점점 더 강해지며 그녀의 목적지가 다가올수록 기사는 심한 불안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택시에 올라탄 후 기사도 불안감에 휩싸였지만 결국 목적지에 도착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때 이미 이 여자는 이상한 행동을 보였고 기사는 자연스럽게 그 여자가 귀신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불안하고 무서운 느낌이 점점 더 강해지면서 택시 기사는 목적지에 다다를 때까지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결국 그곳은 허수로 완비에 물렸고 이곳은 과거의 미스터리한 사건들이 얽힌 장소였습니다. 허수로 완비의 묘 근처는 예전에는 좁고 험한 도로와 함께 아무것도 없는 훈련한 곳이었습니다. 주변에는 거의 아무런 건물이 없었고 산의 구석구석에 잔디밭과 덤불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곳에 서 있으면 혼자 있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이곳에서 일어난 수많은 이야기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한층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고 그 중에는 귀신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기사도 이곳에 도달했을 때 그 여성은 문을 열고 조용히 내린 뒤 아무 말 없이 묘지 근처로 걸어갔습니다. 이상한 점은 그 여성의 행동이 너무도 평온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속이 꽉 찬 듯 천천히 걸어가며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기사도 의아했지만 여전히 이 여자가 무엇을 원하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내린 자리에서 택시 기사는 그저 담배를 한 대 피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동안도 그 여자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고 그로 인해 그는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담배를 피우면서 기사는 자기도 모르게 다시 한번 그 여성에게 반항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귀신을 도와주면 복을 받을 것이라는 믿음에 홀린 듯한 기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 여자나 자신에게 어떤 도움을 요청하는 것처럼 느껴졌고 그를 자꾸만 끌어당기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걸어갔을 때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이 생각보다 더 기이한 현상들이었습니다. 걷다만으로 달아나던 그 순간 그가 느낀 것은 단순한 미스터리가 아니다. 이곳에 남겨진 강력한 저주였음을 깨달았습니다. 무엇인가 나쁜 기운이 그를 쫓아오는 듯했고
그는 머리 위로 어떤 그림자나 스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그림자는 확실히 사람이 아닌 무언가였고, 그가 반환할수록 점점 더 커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그림자가 보이기 시작할 무렵, 그 기사에게 어떤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목소리는 처음에는 신기하게 들렸지만 점점 더 또렷하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여자였고 매우 서늘한 기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도와줘. 나는. 그 목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고 기사는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 목소리의 출처를 확인하려고 고개를 돌리려던 차이다. 그는 순간적으로 굳어버렸습니다. 그가 본 것은 바로 그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순간적으로 한 여성의 정체를 인식했지만 그 여자는 분명히 이미 택시에서 내린 후 법당 근처로 걸어왔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 법당 안에서 무엇 순간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가 가까이 달아날수록 이상한 기운이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기사는 이내 그 여자가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순간 그는 물러서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그 여자는 이미 법당 안에서 죽어 있었다는 사실을 그가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과거에 목을 매달아 죽었고 그 영혼이 이곳을 떠도는 것이라는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그 여자의 죽음은 단순한 자살이 아니다. 얽힐 사건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고 그녀의 죽음은 단순히 하나의 미스터리가 아니었습니다. 기사에게는 그 순간부터 이 모든 사건들이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자의 죽음, 그리고 그 여자가 남긴 흔적들이 이제 그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이곳을 떠나려 했지만 그의 몸은 이미 이곳의 기운에 휘말려 있었고 점점 더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그 여자의 형체를 봅니다. 그녀의 눈빛이 자신을 향해 바라보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도와줘. 나는. 목소리가 다시 한번 들려왔고 그는 그제서야 그 여자의 진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자는 자신의 죽음을 해결할 사람을 찾고 있었고 그 여자는 이제 그를 불러들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그 기사에게 어떤 강한 충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 여자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법당 안으로 들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의 몸이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고 그 여자의 목소리가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바치는 그날 이후로 그 지역에 대한 두려움을 떨칠 수 없었다. 그는 다시 그곳을 방문하면서 이 미스터리한 사건들의 연결고리를 찾으려 했다. 어박 동네는 되려 지나치기에 너무나 불길한 장소였고 그곳을 떠날 때마다 뭔가를 놓친 것만 같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전과 달리 무언가 중요한 사실을 깨달은 것 같다. 그는 과거의 기록들을 찾아보기로 결심했다. 어박 동네의 역사. 어박 동네는 김해에서 가장 오래된 지역 중 하나로 고대의 유물들이 발견되었으며 조개 무덤도 그 지역에서 발견되었다. 이 지역은 사람들에게 항상 기묘한 전설과 함께 존재했다. 사람들이 많았기에 이곳은 예전부터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이 얽히는 곳이었다. 누군가 그곳을 지나면 그들은 그곳에서 끝내 떠나지 못하고 그들의 영혼은 영원히 그곳에 머물게 된다고 전해졌다. 바치는 지역 도서관에서 오래된 기록들을 뒤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는 오래된 일기 하나를 발견했다. 그 일기는 한 여성이 남긴 것으로 그 여자는 자신이 살았던 시절 이 지역에서 벌어진 기이한 사건들에 대해 적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어박 동네 근처에서 죽은 사람들의 영혼을 보았고 그들이 항상 그곳에 남아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썼다. 그 여자는 어박 동네가 어둠에 의해 지배받고 있다고 믿었다. 불길한 발견. 박씨는 그 일기를 통해 알게 된 사실들에 의해 더욱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그는 일기에서 언급된 영혼의 저주가 실제로 그곳에서 일어난 사건들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다. 그리고 그는 더 이상 그 사건을 혼자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이 미스터리의 진상을 파헤치기 위해 사람들의 도움을 구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몇몇 동료들에게 이 이야기를 털어놓았고 그들은 박 씨의 말에 흥미를 느끼며 도움을 주겠다고 나섰다. 그중 한 명은 김해의 오래된 신문사에서 일하는 기자였다. 기자는 박 씨와 함께 어박 동네의 역사와 사건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들은 마침내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다. 추적이 시작되다. 박 씨와 기자는 어박 동네 근처에 오래된 묘지를 발견했다. 묘지에는 낡은 기석들이 있었고 그곳에 묻힐 사람들의 이름이 거의 지워져 있었다. 그러나 몇몇 기석에서 흐릿한 글자들이 읽혔다. 그들은 이 묘지에 묻힐 사람들의 대부분이 고대의 무역산들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 그들이 죽은 이유는 전염병이나 사고 때문이 아니다. 다른 이유가 있었다. 이 사람들은 모두 자살한 사람들인 것이다. 박 씨는 그 순간 이 모든 사건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곳 거각동네는 과거의 끔찍한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의 영혼이 얽혀 있었고 그들이 떠나지 못하고 그곳에 남아 있었던 것이다. 그들은 과거의 자살을 택했지만 그들의 영혼은 여전히 이곳에 갇혀 있었고 그들은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의 고통을 전하고 있었다. 박 씨는 자신의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선 어박동네의 과거와 현재를 완벽하게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다시 한번 그곳을 방문하기로 결심했다. 박 씨가 다시 어박동네로 향할 때 그는 이곳이 과거의 죄악과 저주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는 사실을 직감적으로 느꼈다. 그는 이제 그곳을 방문하는 것이 두려움보다 호기심과 결단력을 요구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이 미스터리를 끝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꼈다. 그가 도착한 어박동네는 여전히 고요하고 음산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전과 다른 느낌이 들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곳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만 같았다. 박 씨는 그곳에서 몇 시간 동안 여러 가지를 조사하며 사건의 실마리를 찾고 있었다. 그때 그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처음에는 반얼적인 속삭임처럼 들리던 목소리가 점차 또렷해졌다. 그는 그 목소리가 바로 자신이 찾고 있던 발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때 그는 갑자기 시야가 어두워지며 몸이 마치 움직일 수 없게 된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리고 그가 바라보던 곳에서 두 개의 형체가 서 있었다. 그것은 그가 과거에 본 남녀와 똑같이 생긴 연원들이었다. 그들은 아무 말 없이 그를 쳐다보았고 박 씨는 그 순간 이곳을 떠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들처럼 이곳을 갇히게 될 것이라는 공포에 식사했다. 그 순간 그가 미친 듯이 그곳을 빠져나가려고 했지만 몸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리고 그의 눈앞에서 두 영혼이 말을 걸어왔다. 그들은 박 씨에게 말하지 않으려 했으나 그가 이 미스터리를 해결하려 한다는 결단을 내린 순간 그들은 그에게 비밀을 털어놓았다. 우리는 그때 우리 스스로의 죽음을 선택했다. 하지만 그 죽음은 진정한 회방이 아니었다. 우리는 아직 이곳에 갇혀 있고 우리가 겪은 고통을 너희에게 전하고 싶지 않다. 경찰이 신고하지 않았다는 걸 믿을 수 있나요? 한 친구가 내게 물었다. 그는 예전에 내 제자였지만 이제는 내 이야기를 듣고 한참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 사람을 신고 덕분에 사건이 어떻게 풀렸는지 궁금하다고요. 친구가 이렇게 말하며 내게 설명을 이어갔다. 그렇죠. 신골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이 사건에 대해 말하자면 정말 끔찍한 일이었죠. 신혼부부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내는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이 두 사람은 너무나 비참한 일을 겪게 되었어요. 그의 말투가 점점 낮아지면서 나는 점차 긴장감을 느꼈다. 신혼부부라니, 그들의 이야기는 분명 행복하고 따뜻한 이야기일 것이라 생각했지만, 이 사건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가 되었다.
이 부부는 외국인 노동자 3명에게 납치되었어요. 그들은 그들을 버려두지 않고 한적한 지역으로 끌고 갔어요. 그곳은 개발되지 않은 지역이라 사람 하나 없이 튀어 갔았죠. 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소름이 돋았다. 그런 끔찍한 일이 발생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그 친구는 말을 이어갔다. 그들은 그곳에서 여자를 끔찍한 범죄의 피해자로 만들었고 남편은 그 광경을 보며 그대로 죽음을 맞이했어요. 그때 그 부부는 마치 살아있는 시체처럼 되어버렸죠. 하지만 여자는 끝까지 살아남았고 그녀는 그 범인들을 신고할 수 있었어요. 결국 그 신고 덕분에 범인들은 잡혔죠. 그 친구의 말을 들으며 나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냉기를 믿었다. 그런 그 범인들은 어떻게 되었나요? 내가 물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그 범인들은 결국 잡혔고 법의 심판을 받았죠. 하지만 그들이 했던 일이 그들만의 침울을 맞이한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들이 겪은 후유증, 그들이 남긴 흔적들은 여전히 이곳에 남아 있어요. 그들은 필리핀에서 온 사람들이었어요. 죄는 지었지만 그들이 겪을 징벌도 그만큼 끔찍했죠. 그때 나는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친구가 말하는 그들의 처벌이 끝난 후에도 사건은 계속해서 나를 따라다닌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어디에서 그 사건을 알게 되었나요? 나는 계속해서 물었다. 친구는 천천히 대답했다. 그 사건이 일어난 장소 근처에서 내가 우연히 그 사건을 알게 되었어요. 그때 그 지역에 가보았는데 거기에는 경찰선이 쳐져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야 알게 된 거죠. 바로 그 사건이 이 지역에서 일어났다는 걸 말이에요. 그 친구가 말을 계속할 때 나는 점점 더 무서운 느낌을 받았다. 그 사건이 일어난 장소는 정말 평범한 곳이 아니었다. 그곳은 고요하고 차가운 공기가 단돌았고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이 들었다. 바로 그곳에서 나는 어떤 영혼들이 아직도 떠도는 듯한 느낌을 받았던 것이다. 그 사건을 다시 생각할 때마다 나는 그때의 느낌을 잊을 수 없어요. 특히 그 장소에서의 느낌이요. 친구가 고백하듯 말하며 나는 그가 그 당시의 공포를 여전히 잊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곳은 정말로 지휘했어요. 모든 것이 고요하고 침묵 속에 묻혀 있었죠. 그곳에 들어갔을 때 나는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졌죠. 예를 들어 그 사건이 일어난 바로 그 집 근처에서는 가끔씩 사람들이 길을 잃어버린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그들은 처음엔 그냥 길을 잃은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상한 사건을 경험했다고 보고하기 시작했죠. 그때 그 사건이 단순한 범죄 사건이 아니라 더 깊은 어두운 숨과 관련이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친구가 말을 이었다. 그리고 나서만은 그 사건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죠. 그 범인들이 처벌받고 나서 그들이 남긴 그 흔적은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었어요. 그곳에서부터 괴이한 일이 시작되었죠. 사람들이 그 장소 근처를 지나가면 어두운 그림자나 따라오고 누구도 말할 수 없는 소리가 들린다고 했어요. 그 순간 나는 그 이야기가 단순히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에도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럼 지금도 그 사건의 흔적이 남아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내가 물었다. 친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렇습니다. 그 사건은 단순히 범죄가 아니라 뭔가 다른 존재가 그곳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때 느꼈던 공포는 단순히 인간의 아니라 초자연적인 힘에서 오는 것이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나는 그 사건의 진실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어졌다. 내가 그 장소에 가게 된다면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
나는 그때부터 그 사건을 둘러싼 미스터리에 빠져들기 시작했다. 어느 날, 나는 그곳을 다시 방문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정말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그곳에 도달한 순간, 갑자기 모든 것이 달라졌다.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고, 내가 느끼던 불안감은 점점 커져갔다. 마치 누군가가 내 뒤에서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었고, 그 순간 나는 뒤돌아보았다. 왼쪽 편에 있는 동산, 물고기 동산. 이 동산은 그 지역 사람들 사이에서 그저 조용한 장식품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 동산이 처음 세워졌을 때 주민들은 그 모습이 아름답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이 동산은 단순한 조각산이 아니었다는 이야기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동산에는 무엇인가 불길한 기운이 깃들어 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동산 앞에서 일어난 사건들은 점점 더 기이하게 전개되었습니다. 그날도 사고가 일어나기 전 택시 기사는 그 동산 앞을 지나가며 잠시 이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평소처럼 무심코 지나쳤던 그 장소에서 그 순간만큼은 어딘가 모르게 묘한 압박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 동산은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주는 존재임에 틀림없다고 느꼈습니다. 그 기분을 떨쳐버리려 했지만 속으로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사고가 일어난 것입니다. 택시가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고 멈추었고 이후 택시 기사는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사고의 원인을 찾기 위해 택시의 블랙박스를 조사했습니다. 당시 블랙박스에는 아무런 이상 신호도 감지되지 않았습니다. 사고를 일으킨 택시 기사도 특별한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고 직전까지는 정상적으로 운행을 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고를 둘러싼 의문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직후 경찰은 택시 기사를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병원에서는 택시 기사에게 음주 측정을 했지만 결과는 음주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의사를 통해 검사하고 블랙박스를 다시 한번 분석해봐도 사건의 진상은 여전히 불투명했습니다. 경찰은 택시 기사가 사고를 일으킨 이유를 찾기 위해 더 많은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택시 기사에게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탁심했던 승기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택시 기사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는 사고가 발생한 시점부터 그 이전의 일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사고 직전까지 그 택시 기사는 승기를 태운 평소와 같은 방식으로 차를 운전하고 있었고 택시 기사나 도중에 차를 세우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도 없었고 그 승기과의 대화 내용도 전혀 이상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고가 발생한 경찰은 그 사고 직전 택시가 왜 멈추었는지, 왜 그때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는지를 계속 추적해 나갔습니다. 그런 가운데 택시 기사에게서 더욱 기이한 진술이 나왔습니다. 택시 기사는 자신이 사고를 일으키기 전 그 차 안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소리의 근원을 알 수 없었고 그런 소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지나쳤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 소리가 점점 더 강해지더니 마치 어떤 존재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그 소리는 택시 기사만 들을 수 있는 소리였고 아무리 주위를 둘러봐도 아무도 이상한 점을 알아차리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택시 기사에게 나타난 이상한 현상들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택시를 몰고 있던 중 다른 차들이 지나가면서 차의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나 이상한 목소리가 들리기도 했고 가끔은 도로 한가운데에서 어떤 인물이 모습을 드러내며 택시를 따라오기도 했습니다. 그 택시 기사는 자신의 눈앞에서 떠도는 그림자들을 느끼며 점점 더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마치 그 그림자들이 자신을 쫓아오는 듯한 기분이었고 그는 그 순간마다 빠르게 길을 달려나갔습니다. 그 택시 기사는 사고가 발생한 그 사건을 기억하려고 했지만
점점 기억은 사라지고 새로운 기억들이 억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기억하는 마지막 순간은 자신이 탑승기를 태운 후 공업요원 근처를 지나며 의지 옆에서 이상한 소리를 듣고 차를 멈추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 후 그는 다시는 그 사건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택시 기사에게는 기이한 꿈들이 나타났고 그는 그 꿈에서 마치 다른 사람처럼 행동하는 자신을 보았다고 합니다. 사고를 수사하던 경찰들은 사고를 일으킨 택시 기사를 계속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발견한 사실은 그 택시 기사와 관련된 다른 불가사의한 사건들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택시 기사는 자신이 운전하던 길목에서 몇 년 전 한 여성이 그 지역에서 실종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여성을 찾는 사람들은 아직도 그 지역에서 미스터리한 사건을 찾고 있었고, 그 사건이 택시 기사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주민들은 더 이상 그 지역을 지나가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특히 공원요원 근처는 매우 위험한 장소로 여겨졌고 그곳에서 발생하는 이상한 사건들은 대부분 그 동산과 관련이 있다는 이야기로 이어졌습니다. 택시 기사에게 일어난 사고는 단순히 우연한 일이 아니었고 그 사건이 어떤 초자연적인 존재와 관련이 있다는 이론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민들은 그 동산 근처에서 불길한 기운을 느끼고 밤에는 그곳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건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고 그 사건을 다룬 소문은 끝없이 퍼져나갔습니다. 누구도 그 사건의 진실을 알고 싶어 하지 않았고 그 동산은 점점 더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 동산 근처를 지나가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 기이한 소리를 듣는다고 했고 일부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고 나서 몇 시간 후에 사고를 당하거나 실종되는 일이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그 지역에 들어서면서 이미 뭔가 이상함을 느꼈다. 일상적인 택시 기사로서의 하루가 마무리되는 시간이었지만 뭔가 불길한 기운이 담돌고 있었다. 일행은 내가 일하는 회사에서 일하는 다른 기사였고 우리는 자주 서로의 일을 고민하며 작은 이야기를 나누고 났다. 그런데 그날 이상하게도 그의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다. 그날의 사건은 나를 완전히 다른 세계로 끌어들였다. 택시를 운전하며 지나가던 도로에서 갑자기 싸우는 소리가 들렸다. 처음에는 단순한 다툼인 줄 알았다. 하지만 점차 그 소리는 더 커졌고 마치 차 안에서 누군가가 악에 맞춰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들렸다. 너, 기사를 때리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목에서 손 나와. 그런 식으로 평소에 듣기 어려운 욕설과 협박이 오가고 있었다. 내가 정신을 차리기 힘들 정도로 그 소리가 계속해서 이어졌고 속속들이 내가 본 택시 RPM이 갑자기 높아지며 속도가 급격하게 올라갔다. 그 순간 나는 무언가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했다. 차는 이상하게도 계속 속도를 내며 방향을 잃고 있었다. 마치 운전자나 아닌 다른 무언가가 차를 조종하는 듯한 느낌이었다. 결국 차는 그대로 처음에 보였던 사진 속의 동산을 향해 돌진했다. 충격적인 소리가 울려 퍼지고 차는 그대로 하천 쪽으로 굴러 내려갔다. 사고 현장에 도착한 조사팀은 모두 충격을 받았다. 사건에 대해 조사하면서 밝혀진 사실은 놀라웠다. 돌아가신 분은 사고 당시 택시 기사였지만 그 누구도 그 자리에 타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택시 기사와 싸우고 있던 그 사람은 누구였을까? 도대체 그 싸움은 왜 일어난 걸까? 그 사건을 조사하면서 나는 하나의 불가사의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사고가 발생한 곳은 바로 그 지역이었다. 그 지역은 과거에도 이상한 사건들이 자주 발생한 곳이었다. 몇 년 전에도 다른 기사 한 명이 같은 방식으로 사라졌고 그곳에서 발생한 여러 사건들은 모두 미스터리한 요소를 가지고 있었다. 그 사건들 중에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이 많았다. 예를 들어 기사가 택시를 타고 지나가는 동안
어느 순간에는 차가 자나운전처럼 혼자서 움직이기도 하고 갑자기 차의 기계 시스템이 모두 고장이 나기도 했다. 나는 이 모든 사건들을 듣고 나서 한 가지 의문이 생겼다. 이 모든 일이 우연일까? 아니면 무엇인가 더 깊은 이유가 있을까? 그리고 그 이유는 인간의 손을 넘어선 초자연적인 힘이 기입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내가 그곳에서 일한 지 몇 년이 되었을 때 나는 한 번도 이런 기이한 현상들을 직접 목격하지 못했다. 그러나 내 주변에서 여러 번 이야기가 나왔고 그 사건들이 전혀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내가 겪은 그 사건은 바로 그 어두운 지역에 대해 알고 있던 많은 이야기 중 하나였을 뿐이었다. 사고가 발생한 이후 나는 계속해서 그곳을 떠날 수 없었다.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나는 더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다른 기사들은 그 지역을 지나갈 때마다 이상한 기운을 느꼈고 그곳을 피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그들은 말하곤 했다. 그곳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차를 멈추지 말고 그냥 지나가라. 아니면 뭔가 잘못될 것이다. 그러던 중 나는 한 택시 기사에게 그 지역에서 일어난 기이한 사건들을 들을 기회가 있었다. 그 기사도 그 지역에서 이상한 일을 겪었다고 했다. 그는 차를 몰고 지나가다가 갑자기 차 안의 기계가 모두 고장난 것을 경험했다. 이상하게도 그 기계들이 고장나자 차는 스스로 도로를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손을 놓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마치 차 안에 무언가가 그를 조종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리고 그 순간 차가 마치 그 지역에 가까워지자 그는 더 이상 차를 제어할 수 없게 되었다. 그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나는 이 모든 일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그 지역에는 분명히 다른 존재가 있었다. 그것은 살아있는 사람이나 어떤 물리적 법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존재였다. 그 존재는 사람들을 유혹하고 심지어 제어하기도 했다. 2000년대 초반 한 택시 기사가 경험한 사건은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고 그 사건은 어느새 택시 기사들 사이에서 유명한 전설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그 택시 기사 혼자서 차를 운전하고 있었고 사고 당시 그는 음주 상태도 아니었지만 사고소의 블랙박스 영상에는 설명할 수 없는 음성 파일들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 내가 때리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나는 그 어떤 택시 기사도 들어본 적 없는 불분명한 목소리가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지역은 특별히 낯설고 많은 택시 기사들이 그곳을 피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 이후 사고가 일어난 지역에 대한 사람들의 두려움은 파져만 갔습니다. 그 지역은 여러 가지 괴담과 관련이 있었고 이곳에서 일어난 일들은 단순히 사고라고 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그 지역에서 일어난 또 다른 사고들은 의문의 소리나 지기가 갑자기 멈추는 현상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를 그 지역이 영향을 받는다고 믿었습니다. 특히 그 지역의 근처에는 오래된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길이 있었습니다. 이 길을 지나가면 길이가 고장이 나거나 차가 멈추는 일이 빈번히 발생했고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다들 신경이 곤두서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뭔가 잘못된 일이 일어나고 있다. 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자 한 택시 기사는 그 지역을 지나가는 중 차 안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점점 더 가까운 곳에서 들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죠. 그 소리는 점점 커졌고 그때 그 소리 뒤에서 무언가가 계속 속삭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는 그 순간 그 소리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 수 없었고 그가 운전하는 택시가 갑자기 지하가 되지 않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그 택시 기사만의 경험은 아니었습니다. 그 지역을 지나가는 많은 택시 기사들이 유사한 경험을 했고 모두 비슷한 이야기를 나누었죠.
차가 갑자기 멈추고 속도비가 제멋대로 움직이고 시계도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마다 차 안에서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또 다른 택시 기사는 자신의 택시가 한 번은 갑자기 방향을 바꾸더니 그 길을 벗어나 고속도로를 타고 가던 중에도 계속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한 이야기들이 퍼지면서 그 지역은 점점 더 많은 택시 기사들에 의해 취하게 되었고 사람들조차 그곳을 지나갈 때에는 두려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들은 그저 사고로만 치부될 수 없었으며 그곳에는 무엇인가 더 큰 것이 숨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사건이 발생한 후 많은 사람들이 그 지역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그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입을 다물고 지나갔습니다. 그러던 중 나는 그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한 택시 기사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그 사건에 대해 자신이 겪은 일이라며 그 지역에서 벌어졌던 여러 사건들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는 그 지역에서 일어난 사고들이 단순히 기계적인 고장이나 운전 미숙 때문이 아니라 그 지역의 땅에 뭔가 비정상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 지역에서는 항상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 지역에서 몇 번이나 경험했어요. 한 번은 차를 타고 가던 중 갑자기 기계가 고장이 나더니 차가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제가 아무리 브레이크를 밟아도 차는 계속해서 움직였죠. 그리고 그 순간 차 안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도망가라고요. 그는 그 순간 자신의 몸이 얼어붙는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가 바로 내 귀에 속삭이는 것처럼 들렸어요. 차 안에서 그 목소리가 나에게 말을 건다니 그건 정말로 경험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 택시 기사는 그 경험 이후로 그 지역을 절대 지나지 않으려고 했으며 그 지역을 떠난 다른 택시 기사들도 마찬가지였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자신이 겪은 일을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수 없었고 그 지역의 이상한 기후를 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나는 그 지역에 대해 더 알고 싶어서 그곳을 직접 방문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곳에서 무엇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그곳의 기밀을 파헤쳐 보기 위해 나는 그 지역에 발을 들여 놓았습니다. 그 지역은 한적한 시골길에 위치해 있었고 주변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나는 밤도 없는 훈기를 느낄 수 있었고 그곳을 지나가는 동안 이상한 기운이 내 몸을 감싸는 것 같았습니다. 그 지역에서 몇 시간이 지난 후 나는 그곳에 대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들을 수 있었고 그 지역에서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벌어질 사건들이 단지 사고나 고장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분명히 그곳에 존재하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나는 그 지역의 비밀을 하나하나 밝혀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는 점점 더 많은 미스터리와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단순히 우연이나 사고로 치부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동연히 다른 차원에서 존재하는 무언가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지역에서의 사건들은 계속해서 나에게 새로운 이야기를 안겨주었고 그곳에서 겪을 사람들의 경험은 나를 더 깊은 미스터리의 세계로 이끌었습니다.